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한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바로 제 생일인데 이따가 제가 가족들과 식사가 있어서 평소보다 영상을 조금 빨리 찍는다는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 떨어질까? 비트코인 한때 1억 4,500만원까지 밀렸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여러분들 김프 다 아시죠? 역프, 김프 다들 아실 겁니다. 김프가 4%대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요동을 쳤었는데 결국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크게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세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고 해서 저점 다 접고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었던 이 상승폭 대비해서 지금의 이 하락 조정폭은 뭐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견디고 있다.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더라도 혹은 여기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 그런 스탠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가 여기에서 그냥 원웨이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그것도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들이 나와야 돼요. 즉 우리가 일명 호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무도 모르는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2억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무슨 소식이 나와야 되냐? 정부에 관한 소식이 나와야 돼요.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된 정부의 좋은 소식이 나와요. 2억까지는 거뜬히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승은 그동안의 과대 낙폭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과대 낙폭에 의한 단기적 되돌림 반등인 것으로 보여지고, 최소한의 못해도 한 번 더 바닥을 찍거나 뭐 혹은 두 번 더 바닥을 찍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혹은 밑으로 한번 이 개인들의 매물을 더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매수 물량이 쌓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하나 둘씩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점 다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저점은 다시 안 온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보따리상들도 지금 요 밑에서 전부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과연 세력들이 이 핸들링을 하는 우리 주포라고 하죠. 주포 세력들이 개인들과 함께 여기서 지금 뻔하게 시장가 매수를 또 했는데 과연 태국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땐 한 번 더 뺐다가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지거나 혹은 여기 바닥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패닉 현상이 한번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되돌림으로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나 모릅니다. 저도 신이 아니라서 제 말대로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원웨이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격을 선반영하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2024년 12월 달이면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 총 적어도 3달 앞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앞서서 어떠한 소식들이 있고 어떠한 정보들이 있고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또 얼만큼 큰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킥 포인트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 매파적 금리 인하로 인해서 충격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되돌림 반등 이후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연도 이제 다 지나갔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 보유 불가 발언을 계속했는데, 이게 이번 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 다음 FOMC에서도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농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다음 달에 가면 뭐예요? 2025년 또 1년치가 1년 동안에 어떻게 괴롭힘을 할지 혹은 행복함을 줄지 둘 중 하나인데, 연준 측에서 강경하게 이렇게 12월 달에 발언을 했다면은 최소한 못해도 2025년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적어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또 한 번의 안 좋은 리스크의 이야기나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또한 밑으로 나가서 보시면은 그로 인해서 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빠졌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계속적인 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 다 매도세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 상승을 보여준 건 누구다? 전부 다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 계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원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매수했던 외국 계열의 이 외국인들은 전부 다 지금 팔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기관 말고도 우리가 큰 손이라고 불리는 고래들도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바로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2025년도 1년치에 또 이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2회 대폭 줄인 게 지금은 리스크가 얼마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언제 반영되냐면 2025년도부터 또 반영이 돼요. 지금은 2024년도잖아요. 그런데 이 매파적 발언 하나로 지금 하락이 나왔다면 2025년도에는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항상 예측했었던 폭락 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 전날에 발언으로 인해서 투심을 위축시켰다라고 하면서 FOMC에서 이런 말을 했죠. 바로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은 전략적으로 준비금, 즉 전략자산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여기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이거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정책이 바뀌는 것을 또한 기대하지도 않는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의회가 할 일이다. 이 말을 그냥 속 시원하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너네 지금 트럼프 믿고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여져? 그리고 전략적으로 자산이 될 것 같아? 그 전에 내가 막을 건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너네는 보유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얄밉죠. 얄밉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2025년도에 트럼프 정부 측에서 지금 연준을 이기려면 혹은 연준의 이 매파적인 발언에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것을 과연 어떻게 꺾어낼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포인트를 잡고 갈 것이냐. 여기에는 트럼프만 할 수 있어요. 왜? 트럼프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책을 내세울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힘이 제일 센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2025년 1월 달에 신년사 겸의 그 취임식 때 1월 20일 날 취임식 때 어떠한 정책들을 발표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앞으로 향후에 코인판에 3년에서 4년 동안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산타 랠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산타 랠리라고 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주에 주가가 막 상승하는 거를 산타 랠리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산타 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타 랠리라는 거는 크리스마스 그 한 주 동안 그냥 약 1%만 상승해도 뭐예요? 산타 랠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타 랠리라고 하면 막 진짜 주가가 막 폭등할 것 같고 막 급등할 것 같고 이러지만 산타 랠리의 정확한 정의는 그 주 크리스마스 주에 단 1%만 상승을 해도 이 외국 그냥 미국에서는 산타 랠리였다라고 칭하는 게 바로 산타 랠리예요. 그래서 막 산타 랠리라고 해서 막 100% 상승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점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미국 상무부에서 올해 3분기에 미국의 국내 총자산 GDP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게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2025년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GDP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 GDP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표 발표 때 많이 보는 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실업 청구 수당 보죠. 일명 이게 뭐 계백수 지표라고 하나요? 뭐 일단 백수 지표라고 하는 그 칭하는 실업 청구 수당, 그리고 뭐 건축 자산,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그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는데 물론 FOMC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지표 발표 일정들,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 일정들 말고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그 지금 시기에 봐야 될 지표 발표 일정들이 많아요.
그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ETF. 우리가 ETF를 또 왜 봐야 되냐,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 비트코인에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ETF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는지, 외부 자금들이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코인 시장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ETF에도 돈이 쏠린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알트 랠리장과도 연관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또 힌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코인만 보지 말고 ETF 추세도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항상 이런 게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불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 더 살 건데 지금 IMF 경고에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더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더 산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뭐예요? 시장이 무너졌었어요. 큼지막하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하락을 했던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이 좋다고 해서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더 산다고 하는 이 스탠스가 왠지 더 분위기를 하락을 만들 것 같은 그런 전조 증상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살 때는 하락을 하다가 얘네가 이제 하락빔을 다 맞고 나서 한 1년 뒤 그쯤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것도 이들은 과연 과학을 깰 것인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산다 했을 때는 예전에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게 무슨 말과 똑같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찍었을 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야 지금 비트코인 사도 돼? 나 지금 비트코인 샀는데 어때? 괜찮아 보여? 이런 말을 하는 거와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게 꼭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살 때 항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세요. 이게 뭐 100% 진짜다 아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큼지막한 하락이 계속해서 찾아왔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선 이런 말도 해요. 비트코인 산타 랠리 꿈도 꾸지 말아라. 어디 꿈을 꾸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누가 말을 하냐면 요 밑에 그 미국 현지에서 애널리스트가 말을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산타 랠리를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타 랠리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계치로 봤을 때 상승률은 뭐다? 항상 저조했다. 점차 저조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매년 51주 차에 약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약 11% 이상 하락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게 6년 중에 5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해왔다는 게 팩트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반감기 시즌이잖아요. 반감기 시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 6년 중에 5년이 반감기 시즌이 아니었을 때 지금 통계치를 계산한 건지, 지금은 반감기 시즌 이후기 때문에 과연 이 말이 맞을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이번은 6년 중에 5년 동안 하락했으니 이번에도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그냥 걸러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도 51주 차에 2.8% 상승 보이시죠? 이렇게 2.8% 상승해도 산타 랠리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타 랠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랑 주구장창 하락을 시킨다면, 하락을 시켜준다면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도 지금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한 이유도 분명 또 한 번의 하락이 찾아올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단 알트도 살 테지만, 제가 알트코인을 살려고 매도를 해놨지만 비트가 다시 한 번 더 빠져준다면 저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비트코인도 강하게 저는 더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추가 매수에 저는 비트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무너지면서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한 제 전체 시드의 한 60%를 매수할 의향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점은 제가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려는 척 하다가 이렇게 막 빠진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게 연말 때도 심했기 때문에, 연말 연초가 진짜 이런 거 심하거든요. 이걸 바로 페이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가려면 일단 지금의 도미넌스가 중요하거든요. 도미넌스 중요하고, 결국에 알트코인이 또 날아가려면은 뭐예요? 지금의 올라가고 있는 이 도미넌스가 점점점 빠지면서 알트 랠리장이 와야 돼요. 근데 도미넌스가 아직 심각하게 빠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도미넌스가 또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뭐다? 질질질 끌 가능성이 있거나 한번 이렇게 페이크로 폭락시켰다가 다시 올릴 가능성도 조금 농후하다라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관망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일단 무조건 여기 전저점 깨면 거기서부터는 좀 매수를 받아볼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가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비트는 안 살 겁니다. 비트코인은 추가 매수 안 할 거고 뭐예요? 알트코인을 그렇게 되면은 알트코인을 강력하게 매수를 할 것이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연말 연초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상승으로 아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상승으로. 그런데 개인들이 너도 나도 생각하는 상승에는 절대로 상승이 잘 찾아오지 않았었다. 개인들과 항상 반대로 흘러간다라는 점, 그 점 참고하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 내일은 제가 좀 쉬기 때문에 내일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